네, 안녕하세요. 이제 원래 이제 온라인 수업 다 끝났죠. 다 끝났고 어,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수행 평가가 하나 못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거 마저 나가려고 부득이하게 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뭐 다 수업 끝나고 지금 4시 반인데 이거 오늘도 저도 녹화하고 이게 업로드가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리 공지를 했지만 주말을 이용해서 한번 봐주세요. 뭐 이미 이 얘기를 듣고 있으면 보고 있는 거겠지만, 그래서 어, 그 마지막 수행평가가 원래 이제 오토마티즘이라고 해서 자동기술법이라고 하는 그 무의식을 이용해서 드로잉을 하는 그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이제 촉박하기 때문에 지금 스텐실도 아직 못 끝냈죠.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이 작품을 비평하는 이 활동으로 마지막 수업을 마지막 수행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점수 종합이 지금 금요일 날 끝나는 반이 있죠. A반이랑 C반. A반이랑 C반은 제가 그래서 월요일 날 점수를 이제 공지를 해드릴게요. 수업이 따로 없으니까 제가 돌아다니면서 반별로 사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2반이랑 D반이랑 B반은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이제 뭐 목요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요일, 화요일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속 제가 사인을 받으러 다닐게요. 아니면은 뭐 토탈로 목요일 날 다 받으러 갈 수도 있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기가 좀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된다는 거. 자, 그래서 혹시 교과서가 있는 분들은 이제 이 교과서를 펴주세요. 그래서 페이지는 이제 106페이지인데 106페이지랑 107, 108페이지에 걸쳐서 오늘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평 관점 중에 모방론적 관점이랑 그리고 표현주의적 관점, 그리고 형식주의적 관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구주의적 관점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네 가지를 여기 나오는 이 전통 회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건 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뭐 그냥 책에만 나오는 그런 내용이어서 이건 이제 하지 않고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골라서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고르냐면 아무거나 주지 않겠죠. 제가 그날 이제 각 반마다 문제는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공유를 하셔도 이렇게 뭐 크게 소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A반이 모방론적 관점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모방론적 관점을 내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똑같이 낼 수도 있어요. 왜? 어차피 4개밖에 없으니까 중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무조건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뭐 모방론적 관점만 다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두 판은 다 다르게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모방론적 관점이라는 것은 대상을 얼만큼 사실적으로 그렸냐, 거기에 초점을 둔 비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표현주의적 관점은 뭐냐면 작가가 어떤 상상력을 가미를 했거나 혹은 어떤 작가의 주관적인 감정이 들어간 그림에 대해서 비평하는 관점입니다. 자, 다음은 형식주의적 관점은 대상의 어떤 형태가 없는 작품을 이제 구성하는 요소로 이제 형식과 내용이 있는데 그 형식과 내용 중에서 형식을 주로 하는 어떤 작품들에 있어서 이 작품은 어떤 형식으로 그러니까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표현 방법을 썼는지에 관해서 이제 초점을 두고 하는 비평이라고 보면 돼요. 도구주의적 관점은 이제 미술을 수단화한다는 얘기입니다. 미술을 통해서 어떤 사상을 전달한다던가 아니면 미술을 통해서 어떤 종교적인, 정치적인 혹은 그런 심리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하나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책에 있는 이 언어는 무슨 용도로 쓰여졌습니까? 이 도구주의적 관점이라는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술을 위해서 언어의 본질이 아니라 미술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이 된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 그림 자체로 어떤 우리한테 미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림은 이제 그냥 부가적인 것이고 내가 어떤 설명하고 싶어 하는 어떤 내용을 표현하는 도구로 미술을 사용한 걸 보통 도구주의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렇게 크게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럼 시험 문제는 그러니까 비평 활동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 자, 이제 그거를 처음부터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이제 교과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도판이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도판은 나오지 않습니다. 책에 있는 건 제가 새로 따로 도판을 제시를 할 거예요. 그리고 모방론적 관점은 이제 빼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자, 제가 만약에 모방론적 관점을 가지고 그 과제를 낸다면 지금 여기 있는 이 개구리 이미지가 있죠. 그것도 한글 파일에 한번 적어 봅시다. 자, 문제는 이제 모방론적 관점으로 낼 거예요. 낼 건데 모방론적 관점이란 말은 안 나오겠죠.
다음 비평은 대상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표현했는지에 관하여 표현했는지에 집중하여 표현했는지에 사실적으로 표현했는가에 관점을 두고 하는 비평이다. 다음 비평을 적고 다음 작품에서 느껴지는 사실적인 표현을 서술하시오.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지금 그냥 즉석에서 적어서 좀 구체적이진 않은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음 비평 뭐라고 했습니까? 모방주의적 비평이라고 쓰는 겁니다. 먼저 모방주의적 비평 이렇게 적어 놓고 그럼 다음에 이 뒤에 뭐라고 적냐면 이제 뭐 이 개구리 사진을 보고 하죠. 지금 여기 사진이 없으니까. 아이고. 자, 이 김영석이라는 작가가 무생물이라는 그 어떤 제목으로 이 작품을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일단 무생물이라는 말을 이제 빼고 이제 재료를 한번 봅시다. 재료는 캔버스 유체라고 나와 있어요. 유체라는 것은 유화로 그렸다는 말입니다. 캔버스라는 건 여러분 그 신발 중에 캔버스 있죠? 그 캔버스, 그러니까 천조가리 위에다가 물감으로 그림을 그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물감으로 그린 뭡니까? 이건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죠. 그럼 여기서 어떤 대상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느껴집니까? 지금 개구리와 이 숟가락의 어떤 질감의 묘사가 굉장히 사실적이죠. 그럼 우리가 조형 요소와 원리를 학습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그런 것들을 여기에 가미해주면 좋겠죠. 자, 그럼 여기다 한번 이 그림을 좀 띄워놓고 여기다가 동시에 한번 비평을 해보죠. 자, 이렇게 그럼 이제 대상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표현했는가는 뭐라고 했죠? 모방주의적 비평이니까 모방주의적 비평을 하자면 모방론적 관점이라 돼 있네요. 이거는 그냥 통일을 하죠.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모방론적 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비평 그러면 비평의 관점은 다음 비평의 관점은 대상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표현했는가에 관점을 두고 하는 비평이다.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네요. 모방론적 고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적 비평 관점으로 미술이 현실의 아름다움을 정밀하게 모방하는 기술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 미술 작품이 세계를 얼마나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정확하게 묘사하였는가를 비평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것도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쓰도록 하죠. 조금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대로 적겠습니다. 그냥 핵심 내용 같은데 좀 바꿔서 적을게요. 그럼 다음 비평은 미술 작품이 세계를 미술이 세계를 얼마나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정확하게 묘사하였는지가 비평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다음 비평의 관점을 적고 다음 도판에서 작품이 사실적으로 보이는 이유를 조형 요소와 원리를 언급하여 서술하시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조형 요소와 원리는 뭐였죠? 조형 요소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이고. 조형 요소에는 먼저 요소, 점선, 면, 형색, 그리고 뭐 질감, 그리고 공간, 또 뭐 순서대로 하죠. 명암, 그리고 뭐 양감, 그리고 공간, 뭐 이렇게인가요? 또 있나? 뭐가 빠졌나? 색, 질감, 명암, 양감, 공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몇 개지? 1, 2, 3, 4, 5, 6, 7, 8, 9, 9개죠. 그럼 원리는 뭐가 있습니까? 뭐 비례가 있고 동세, 뭐 율동, 강조, 대비, 그리고 뭐 변화하고 통일, 또 뭐 있었지? 1, 2, 3, 4, 5, 6 두 개가 더 있는데 대비, 강조, 율동, 균형이 있었고 그리고 조화가 있었죠. 이렇게였던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걸 가지고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 개구리 이미지를 보고 일단 기본적으로 형태가 어떻습니까? 형태가 굉장히 사실적이죠. 질감이 어떻습니까? 마치 대상의 사실적인
이 피부의 질감, 어떤 숟가락의 어떤 질감들, 그리고 물방울이 이렇게 맺혀 있는 이 질감 표현이 굉장히 사실적이죠. 자, 그런 걸 기준으로 여기다 서술을 하면 됩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느냐가 이제 이 점수를 얼만큼 가져가느냐의 판단 기준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그림의 개구리의 이미지에서 개구리의 피부 질감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응? 마치 살아있는 매끈 촉촉한 개구리의 피부가 시각적 질감으로 느껴지고, 이게 시각적 질감을 뭐라 그랬어요? 질감에는 이제 뭐 마테리얼이랑 텍스처라는 개념이 있는데, 텍스처라는 것은 우리가 이거 만졌을 때 어떤 느껴지는 그 질감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돌토돌한 느낌들, 그런 게 이제 텍스처고, 마테리얼은 작가만의 어떤 개성적인 어떤 질감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거 외에도 시각적 질감과 촉각적 질감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각적 질감이라는 것은 뭐였어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땐 어떤 그 시각적인 질감이 느껴지지만, 우리가 그걸 만졌을 때 그 대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질감이랑 같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죠. 반대로 촉각적 질감은 뭡니까? 촉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촉각적으로 느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만졌을 때 느껴지는 질감이랑 눈에 보이는 질감이랑 같은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이는 이미지는 어때요? 뭔가 숟가락의 이 짱짱함과 이 개구리의 촉촉함이 느껴질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만졌을 땐 이 개구리의 촉촉함이 느껴지지 않죠. 그냥 캔버스의 어떤 천조가리 느낌만 되겠죠. 응?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 해당한다? 시각적 질감에 해당을 한다. 근데 뭐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는 서술을 안 해줘도, 그러니까 이 내용까지는 언급을 안 해줘도 뭐 이렇게 상관은 없습니다. 피부 질감이 굉장히 사실적이다. 뭐 이 정도만 적어둬도 뭐 괜찮아요. 응? 그리고 느껴지고 또 근데 이런 것도 적어주면 더 좋겠죠. 예. 그리고 숟가락의 반들거리는 표면과 물방울이 맺혀 있는 이미지가 굉장히 아주 사실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어 마치 사진으로 이미지를 찍은 듯한 느낌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적을 수 있겠죠. 응? 그리고 또 뭐 원리를 여기다 한번 적용을 해보면, 그러니까 요소나 원리는 한 가지씩만 써주세요. 응? 여러 개는 쓰지 말고. 응? 여기도 뭐 그 중에서도 근데 가장 두드러지는 걸 써주세요. 예를 들면 지금 보이는 이 작품은 확대를 했다는 의미는 뭡니까? 응? 그러니까 색도 보이고 형도 보이고 뭐 다 보이는데,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표현은 여기서 질감으로 들 수 있어요. 왜? 마치 실제 대상이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각적인 질감을 그림으로 잘 표현했잖아요. 응? 그러니까 다른 요소들을 적어줘도 되지만,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가장 주가 되게 느껴지는 어떤 그 요소나 원리를 적어주세요. 그럼 이제 원리에는 뭐가 또 느껴집니까? 뭐 다양한 게 느껴지지만, 여기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동새가 느껴지죠. 일단 개구리를 그렸으니까 동새가 느껴지고, 또 뭐 강조가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왜? 배경에 비해서 이 녹색깔 개구리만 이제 유색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거의 무채색 계열로 색깔이 많이 다운되어져서 묘사가 되어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굳이 뭐 조화라고 적을 수도 있겠죠. 조화를 적어놓고 왜 조화적인 느낌이 드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지금 개구리는 무슨 생물입니까? 유생물이죠. 그러니까 유기적인 생명체죠. 근데 숟가락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무기물이죠, 무기물. 무기적인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물과 유기물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어떤 대상의 조화가 느껴지죠. 인공적인 물품과 자연, 혹은 그 두 가지의 어떤 조화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봤을 때는 뭔가 그런 이미지가 좀 더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조화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선 조형 원리에서는 조화가 느껴지는데, 그 이유는 숟가락이라는 인공적인 물건과 개구리라는 자연적인 생물이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한 화면에서 아주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응? 이 정도로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색은 이제 여기 들어가지 않고 또 뭐였지? 뭐 강조를 적을 수 있다 그랬죠. 강조. 그래서 강조 조형 유도 원리에서는 강조가 느껴지는데, 응?
느껴지는데 개구리의 초록색 색상이 배경의 무채색과 숟가락의 회색빛, 회색도 이제 무채색이죠. 응? 뭐 그럼 그냥 통일해서 쓰죠. 배경과 숟가락의 무채색에 의해 더욱 강조되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 한눈에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되어진 개구리의 이미지가 우리의 시각을 뭐 자극한다. 뭐 이 정도로 적어줄 수가 있겠네요. 응?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특징을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요소의 관점 하나, 그리고 원리의 관점 하나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것도 여기다가 그냥 다음 적어보죠. 네, 좋은 요소와 원리를 뭐 한 가지씩 뭐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이유를 가장 주된 조형 요소와 원리를 뭐 그림 속에서 뭐 이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문제 낼 때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내겠습니다. 그림 속에서 가장 주된 요소와 원리를 한 가지씩 언급하여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적어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뭐 이 정도까지만 적도록 할까요? 뭐 느낌까지 적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배점은 뭐 배점은 이게 뭐 나뉘어야 되니까. 근데 일단 10점은 여러분들 과제 있죠, 과제. 과제 제출한 것. 이거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어요. 지금 다른 거 점수 매기느라. 점수는 다 지금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건 다 했어요. 전문화까지는. 지금 과제를 확인해 가지고 이거 넣어야 되는데. 근데 실제는 10점은 이제 과제 제출한 것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게 과제가 지금 제가 6개를 했네요. 기억이 안 나네. 그거 제가 확인해보고 또 다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10점은 개수에 상관없이 10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그럼 이제 90점부터 시작을 하겠죠. 90점에서 요소를 못 적은 경우 그럼 10점을 마이너스 하겠습니다. 이제 또 똑같이 원리를 못 적은 경우 이러면 또 마이너스 10점. 그럼 20점 내려가는